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재 평가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역대 평가원장님에 대한 좀 대략적인 정보와 여태까지 평가원에서 좀 있었던 문제점들,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가원은 거대한 어떤 성이죠. 권위적이고 뭔가 전문가들이 뭉쳐있고 감히 뭔가 우리 말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집단인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좀 구멍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역대 평가원이 이러한 어떤 잘못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문제라던가 이런 거 있어서 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잡혀가진 않겠죠. 아무튼 간에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예, 믿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해보면 일단 지금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이 평가원장님의 임기는 3년이에요. 3년. 3년이에요. 자, 3년인데 이 3년을 다 채운 분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평가원장님에 대한 어떤 임무 수행이 굉장히 어렵다. 그 중에 하나가 수능의 난이도를 맞추는 거. 수능의 난이도. 이 난이도를 맞추는 거는 저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봤는데 이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난이도를 낮추려면 일단 그 미리 이제 시험을 쳐야 돼요. 예, 문제를 낸 다음에 그냥 배포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뭐 대학교 1학년들이나 아니면 고3 수험생이나 재수생들 대상으로 시험을 두 번, 세 번 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점수 컷 나온 거 보고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를 못하니까 난이도를 조정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건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하고 좀 이해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냥 이제 기록만 좀 놓고 보자면 지금 3년을 채우신 분이 1대 박도순 원장님, 그 다음에 4, 5대 정강정 원장님 4년, 7대 성태재 원장님, 그 다음에 10대 성기선 원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1.7년, 1.2년, 2.8년, 0.6년, 뭐 2.2년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이제 중간에 임기를 좀 못 채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부족했다는 건 아니고 이 시기에 하필이면 수능에 대한 이슈가 터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좀 무거운 자리라는 거죠. 국민들의 이슈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평가원에 대한 실수,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었나? 우리 자잘한 건 좀 제쳐둡시다. 뭐 EBS 연계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고 굵직한 걸 좀 보자면, 일단 여러분 2011년 이전에는 그 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감사라는 거는 이제 검사한다는 거예요. 검사. 이상이 있었나 없었나,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이런 건데, 지금 이제 2011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2011년 수능에 사용되었던 샤프가 중국산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수능에서는 평가원이 샤프까지도 다 통제하잖아요. 평가원에서 이제 선정한 업체의 샤프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 평가원이 국산 샤프만 써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중국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그 해명을 한 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단 뭡니까? 이게 누가 봐도 중국산 샤프긴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샤프긴 한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본사가 한국에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생산 자체가 한국에서 생산된 걸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틀리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본사가 한국에 있고 공장은 중국에 있었던 거야. 근데 본사가 한국에 있으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이 샤프는 국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에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검사를 해보니까 한국 생산된 샤프에 비해서 중국 생산된 샤프의 질이 현저하게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좀 하락을 했었고 2020 수능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크리티컬한데, 이제 평가원 관계자가 있었는데 그 가족들을 모시는 그 묘가 있는 것 같아. 납골묘라고 하죠.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화장한 뼈를
같은 장소에 모아놓은 게 이제 가족 납골묘인데 이 납골묘를 조성하는데 돈이 부족했나 봐. 그래서 인쇄소에서 1,500만 원을 받고 1,500만 원을 받고 로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해당 인쇄소를 선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인쇄소를. 이렇게 했어도 인쇄의 질이 문제가 없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당연히 인쇄소 입장에서는 그냥 땅 파서 1,500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로비를 1,500을 했으면 그걸 이제 인쇄하는 비용에서 빼야 되는 거지. 남겨야 하니까. 그래서 질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런 어떤 그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금 횡령이다. 경력금 횡령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원래 수능하고 수능 그 모평, 6평, 9평 이런 거 출제할 때는 수능에 대해서는 600, 모의평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출제위원장에게 경력금으로 지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평가원 관계자가 빼돌렸어. 8천만 원을. 그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했어. 심각하죠? 예. 그 학생들의 어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직원이 이런 도덕적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향후의 조치가 잘 됐으면 됐죠. 근데 아무래도 좋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그 고3 출제위원분 중에 자녀가 고3인 이제 출제위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누구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래는 그 대학교에 교수가 출강을 할 때 당연히 평가원에 관련된 이제 사람이면 평가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평가원장 동의 없이 직원 중 일부, 한 명도 아니야, 일부가 대학이나 아니면 외부에 출강을 나갔어. 그렇다는 얘기는 수능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2011년 이전에는 이런 감사가 없다가 이후에 이제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거죠. 그 2012, 2012년 6평 때 있죠. 6평 때 채점 결과, 온라인 채점 결과가 증발해버렸어. 예? 학업 성취도 평가. 6평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증발했어. 이 전산상에 문제가 있었나 봐. 예. 만약에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이런 거 이제 이때 터졌으면 심각했겠죠. 그 다음에 2014년에 일명 8억 파스타 사건이 있었는데 8억 파스타. 8억 파스타가 뭐냐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간 파스타집 한 곳에서 법인카드로 법카로 8억 원을 결제를 한 거야. 8억 원을. 특히 명절을 며칠 앞두고 하루에 17번 파스타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17번 280만 원이 280 곱하기 17이죠. 이렇게 결제된 적도 있어서 카드깡 아니면 선물용 와인 구매 의혹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돈 주셨으면 제가 파스타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파스타 잘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요런 사건이 있었고 2020년 수능 성적표가 먼저 유출됐어. 유출 사건. 유출됐어. 그래서 이제 뭐 온라인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점수 발표일 전날에 총 312명이 미리 들어가서 조회를 했는데 그게 조회가 된 거지. 예. 근데 이제 뭐 별 문제는 없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어요. 예. 요렇게 이제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클린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평가원에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결국은 그들도 인간이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을 단순히 비난하기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뭔가 평가원 했을 때 막 주눅 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렇게 투명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수능 시험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2부는 여기서 끊고요. 3부는 향후에 지금 우리 수능을 출제하는 그 분들이 있는데 실세라고 하죠. 실세분들이 이제 정계로 진출을 합니다. 교육계로. 교육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시고 그런 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수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향후에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